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경영지도사 제2차 기출문제 예시에 있는 그 경영과학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이 경영과학에 있어서 이제 총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요. 사실 이번 경영과학 문제는 무척 쉽게 출제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좀 속된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요. 내가 경영과학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어야 됐나? 라는 어떤 자괴감이 들 정도로 문제가 조금 쉽게 출제되어지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무척 고득점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경영과학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출제되어졌던 패턴들, 즉 이 패턴들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니까 우리가 논술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배점이 높은 문제들에 있어서는 확정적인 문제와 확률적인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어져 왔던 그 패턴들에 따라서 그죠? 확률적, 즉 1번 문제에 있어서는 마코브 체인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고요. 확률적인 문제고, 두 번째 있어서는요. 그동안은 그 선형 계획식, 보통 이제 수성 계획법에 관한 선형 계획식을 짜라라고 하는 문제들이 확정적 문제에 있어서 많이 출제가 되어져 왔는데요. 아니면 네트워크 문제 등 같은 것들이요. 이번에는요. 간단하게 부석 코너법이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최소 비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부석 코너법과 최소 비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이제 부석 코너법이 나왔던 문제는요, 균형 수성 문제가 아니라 불균형 수성 문제로서 이제 출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무척 헷갈리고 좀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균형 수성 문제로 나와서 그 패턴들대로 법칙들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쉽게 풀었을 수 있었던 문제가 이야기되어졌다. 그러니까 수성 문제가 출제는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또 경유지 수성 문제나 네트워크 문제처럼 복잡하게 선형 계획식 LP 모델을 짜라라고 세워라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부석 코너법과 최소 비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풀라라고 하는 형식으로 출제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경영과학 문제는 그래서 평이하게 출제가 되어졌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제 생산관리, 품질경영, 경영과학이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이제 난이도 조절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어지면요, 다른 부분들은 좀 쉽게 출제되어지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산관리 분야가 좀 까다롭게 출제가 이번에 되어졌기 때문에 경영과학은 좀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어지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또 이제 공부를 하시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입장에서는 경영과학이다라고 하는 문제는 요거보다는 좀 난이도를 높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영과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출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요, 여러분이 정해놓은 교재가 있다라고 하면 그 교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문제 하나씩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문제 하나씩 풀어가시면 충분히 경영과학에서는 이제 어떤 시험 대비 효과가 클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총평을 마치면서 이제 문제 1번에서부터 이야기를 해보면요. 문제 1번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마코브 체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각각 비가 온 후에 이제 그 다음에 흐릴 확률, 맑을 확률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각각 주어졌고요. 그러한 각각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서 날씨 상태, 1시간 후에 날씨 상태를 이야기하면 현재 날씨 상태가 비가 내리고 흐림, 맑음 안에서 1시간 후에 비가 내림, 흐림, 맑음이다라고 하는 각각의 이제 다음 확률표로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전이 행렬을 만들어 보면요. 0.4, 0.4, 0.2에서부터 이렇게 3x3의 전이 행률이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문제 1번의 답으로서 이야기가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2번입니다. 2번은요, 이렇게 이제 2시간 후에 매출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날씨가 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쵸? 맑다라고 하는 그 기본 안에서 뭐한다? 2시간 후에 비가 내릴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 첫 번째 맑음에서 이제 비 오게 되는 확률이 나오고, 그거에서 이제 비가 내린 다음에 비가 두 번째 2시간 후에 되는 확률을 더하기 맑음에서 흐림, 그리고 흐림에서 비가 올 확률과 맑음에서 맑음에서 비 오게 되는 그 각각의 확률에 대한 값들을 구하게 되면요, 0.19가 나오고 그 안에서 19%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3번에 가게 되면요. 이제 몇 주 후에 비가 내릴 확률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안정적인 이제 안정 상태의 확률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그리고 각각 이제 파이 1, 2, 3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각각의 이제 조건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비, 흐림, 맑음이다라고 하는 시초 행렬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전이 행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곱해 갖고 이제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를 정리해 보면요. 파이 1, 2, 3에 대해서 이런 확률이 나타나게 되고요. 각각의 나타나게 된 확률의 모든 합은 그쵸? 100%가 되니까 1이다라고 하는 값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것을 가지고선요. 연립 방정식을 가지고서 각각 파이 1, 2, 3다라고 하는 것을 구하면 되죠. 실제적으로 이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것이 좀 귀찮아서 그렇지 푸는 형식에 대해서 이제 기술하는 것은 조금 하는 내용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 파이 1, 2, 3에 대한 값들을 구하면요. 0.2459, 0.3607, 0.3934다라고 하는 값이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요. 그렇죠. 몇 주 후에 비가 내릴 확률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어지게 되고요. 그러니 뭐에 대해서 그렇죠. 파이 1에 대한 확률 값이 얼마만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물어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4.59%다라고 하는 값으로 주어지는 것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자, 이제 문제 2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 2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북석 코너법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최소 비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값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있는 문제와 두 번째 있는 문제로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북석 코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요?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좀 편하게 나눠볼게요. 이제 이야기가 안 돼, 이게 보여지지 않아서 그런데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요. 이 북석 코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요량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각각에 있어서 이게 북쪽, 서쪽에서부터 이렇게 채워져 가는 것이 북석 코너법이죠. 그러니 그 각각에 있어서 A 창고에서 총 공급량에 대한 것을 기술에서 써놓은 것이고요. 각 지역에서 필요한 이제 그 수요량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요, 북석 코너법에서부터는 위에서부터 이제 차례차례 찾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1,500원 있는 가 지역에서 이제 A 창고에서 총 몇 개가 필요하다니까 1,200개만큼 주어줄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는 1,200개가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1,500개니까 B 창고에서 이제 얼마를 300개만큼 뭐 한다? 이제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B 창고에서 이미 300개를 썼으면 이제 그 B 창고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가 나왔습니까? 450개가 나왔죠. 그런데 나 지역에서 몇 개가 필요합니까? 690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일단 다 쓰게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 그쵸 C 창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채워지게 되고요. 그 값이 얼마가 됩니까? 그쵸 240개가 되어진다라고 해서 690개를 채워졌죠. 그와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540개다라고 하면 이제 몇 개만 나왔습니까? 300개만 나왔죠. 그러면 여기 300개를 쓰면 여기도 맞춰지게 되고요. 이것이 간단하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균형 수성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북석 코너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채워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북석 코너법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그죠? 각각 이 값들을 곱한 것을 다 더하게 되면요. 이것이 무엇이 되게 됩니까? 그쵸? 물류 비용으로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이 북석 코너법에 대한 해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척 간단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북석 코너법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물류 비용이다라고 하는 데서 있어서 최소 비용이 얼마만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무엇이 나타난 것이다. 최소 비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것이고요. 이 최소 비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풀어가면 됩니까? 그죠? 각각에 있어서 가장 적게 들은 그쵸, 비용서부터 하나씩 찾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250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게 들죠. 그런데 일단 뭐 250원이 두 개가 있으니까 둘 중에 이제 하나를 먼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C창고다라고 하는 것을 채워보면요. 총 몇 개를 채울 수 있습니까? 그쵸, 300개를 채워야 되겠죠. 그 중에서 540개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 300개다라고 하는 것을 누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비용을 찾게 되면 어디가 됩니까? 그렇죠. 여기 250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 550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총 몇 개를 만큼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건으로 이야기되어지게 되겠고요. 그 안에서 총 750개를 활용할 수 있죠. 그러니 690개를 다 채워줘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문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300과 690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것이 어디를 적다라고 보게 됩니까? 500원이죠. 그랬을 때 1200원을 활용할 수 있는 1200개를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1500개를 하니까 여기 120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따져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 이제 뭐에 관해서 이제 따져가야 됩니까? 그쵸? 나 지역을 따져가야 되는데, 가 지역을 따져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 기억을 할게. 요 800원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활용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이미 여기 300개를 여기 250개에서 다 채워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죠? 활용할 수 없죠. 그러니 가 지역에서 가장 적은 그렇죠. 부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 1000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 1000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채워서 사용하려고 하니 이미 여기서 B 창고에서 690개만큼 활용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값이 얼마밖에 없다. 그렇지, 60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60개다라고 하는 것을 채워주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죠. 이 1200에 있는 것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1500을 채워주기 위해서 모자라는 것이 얼마만큼 모자라게 됩니까? 그렇죠. 240개만큼 모자르다라고 해서 여기 240개를 채워주게 되면 이 방법이 뭡니까? 최소 비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도 동일하게 다 곱해 놓게 되면요. 전체 무엇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예, 물류 비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이 뭐다? 북서코노법과 최소비용법에 대한 해석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그다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여러분이 풀을 수 있었을 문제다. 그래서 각각에 있는 그 값들을 총 구하게 되면요. 북서코노법을 통해서 물류 비용을 구하게 되면요. 132만 7,500원이 되겠고요. 최소 비용을 통해서 구하게 되면요. 119만 5,500원이다 라고 하는 값으로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뭐에 관한 것으로 그죠? 각각에 있어서의 물류 비용을 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1번과 2번 이 문제는요 거의 100점을 맞을 수 있었을 문제다. 그러니까 둘 다 만점을 그러니까 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문제 3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 3번은요 이래나 저래나 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쵸? 대기 행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기 행렬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한테 일단 그 식만 외워두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 식만 기억을 해 두시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그죠? 람다 값과 뮤 값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람다 값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 3에서 우리가 시간당 평균 8명이 방문한다 라고 주어졌죠. 그와 함께 면허증을 발급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이 6분이다. 그러면 시간당 몇이다. 그쵸? 뮤 값은 10이 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람다와 뮤는 1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자, 1번은 뭐에 관해서 이야기합니까? 면허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면허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뭐에 관해서 그 시스템 내에 대기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새 시스템 내에 대기 행렬에 있는 사람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공식을 구하면 그쵸 20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타나게 되고 그 값을 통해서 얼마 20%다라고 하는 값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면허증을 발급받으러 왔을 때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평균 대기 인원을 구하라. 그러니까 대기 행렬 내 평균 고객의 수가 얼마만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LQ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해지죠. 그래서 LQ다라고 하는 것은 뮤와 뮤 마이너스 람다의 곱분의 람다 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 놓게 돼서 값을 구하니 3.2다라고 나왔고 몇 명이 된다? 그래서 그렇죠. 3.2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진다. 와 함께 3번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면허증을 발급받으러 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평균 대기 시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웨이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쵸 WQ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지고요. 이것은요, 그쵸 뮤의 뮤 마이너스 람다 곱분의 람다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해지니 그쵸 0.40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대기 행렬에서 구하는 값이고요. 이것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푸셨을 수 있을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와 이제 문제 4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은요. 뭐에 관해서 그죠? 파트시스템에 대해서 주 경로 분석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복잡하게 쓰여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 4번의 첫 번째 문제는요. 제가 이제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AOM 방식과 AOA 방식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연습을 해왔던 방법이 AOA 방식이고요. 그래서 AOA 방식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그 흐름, 파트시스템에 대한 흐름을 이제 쭉 구해 보면요.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A 활동, B 활동, C, F, H, I 그리고 각각 거기에 대해서 걸려지는 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공정 1이다라고 하는 것이 A, B, C, F, H, I로 가는 것이 나오고요. 공정 2다라고 하는 거 A, D, E, G, H, I다라고 했을 때 주 공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긴 시간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 공정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고 저는 이런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구한 겁니까? 열거법을 통해서 이제 갔던 값을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파트시스템이 나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가 나오게 될까요? 그렇죠. 여유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계산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여유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early start와 late start다라고 하는 것을 쭉 구하게 되죠. 그랬을 때 여유 시간이다라고 하는 남게 되는 시간들이 이제 이 부분들을 통해서 구하게 되고요. 열거법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그쵸. 우리가 주 공정을 쭉 그리는 것은 무엇에 따라 그린다고 얘기했었습니까? 그쵸. S0가 되는 부분, 여유 시간이 없는 부분을 다 따라서 그리게 되는 것이, 그쵸. 주 공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이렇게 여유 시간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표로서 다 이야기하게 되면요. 총 여유 시간과 그리고 실질적인 자유 여유 시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 4번에서 이야기되어졌던 문제다. 이 네트워크 문제도 이제 참 골치 아플 수 있었던 문제인데 생각보다 무척 간단한 문제가 출제가 되어져서 좀 마음이 놓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함께 이제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은 손익분기 분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손익분기 분석이다라고 하는 것도 공식만 알았으면 이 Q스타 뭐를 이야기하니까 손익분기 분석이다라고 하는 건 수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공원 이익, 즉 프라이스에서 병동비 뺀 거 분의 픽스드 코스트인 고정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자로 써서 구하는 것이 Q스타를 구하는, 즉 손익분기점의 판매 수량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주어진 문제를 통해서 공정 비용은 10,000만 원이 되고 단위당 판매가는 25,000원, 단위당 병명비는 5,000원 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공식에 넣어서 이야기하면 Q스타는 뭐가 됩니까? 500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쉽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500개가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풀 수 있는 것이 2번 문제에서 뭐에 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까?
각각에 있어서 고정 비용이 500만만큼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500만큼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 처음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와 함께 변동비는 넥타이 한 개당 몇 퍼센트가 증가했답니까? 25%가 증가했답니다. 그러니 총 5천에서 25%가 증가했다니까 1.25를 곱하게 되면 1625다라고 하는 변동비가 나타났다. 그랬을 때 이제 뭐 갈다 해서 네탁기를 몇 개를 판답니까? 600개를 판다라고 했을 때 의류부터 매장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최소 판매 가격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값을 단위당 판매가인 프라이스를 구하라. 그러니까 요거를 X로 놓고선 값을 구하라. 그러니 이 공식에 놓고선 구하게 되면요, X 값이 얼마가 나온다? 31,250원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손익분기점 분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요 손익분기점 분석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경영과학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생산관리와 품질 경영 같은 데에 있어서 이 손익분기 분석 같은 것들을,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때 생산관리 분야에 있어서 각각의 뭐 생산관리, 품질 경영, 아니면 경영과학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분과로서 과목들이 나눠지기는 하지만 뭐 할 수 있다고 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각각의 문제들이 서로 상호 하이브리드 혼합돼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기억을 해 두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퍼트 CPN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경영과학에서 물어봤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생산관리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들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렇게 이제 상호 호환적으로 문제들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손익분기 분석제, 브레이크 이븐 아날리시스 같은 경우는요, 쉽게들 이제 풀었을 수 있었던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제 문제 6번은요, 우리가 이제 경영과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면요,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성형 계획식을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요. 이 성형 계획식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이야기되어진 그 첫 번째 내용이 성형 계획식을 사용할 수 있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수식을 이야기하게 되거나 어느 공식을 이야기하게 될 때 그 공식에 대한 적용 범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선형 계획식의 기본 가정은 우리가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죠. 비례성이다라고 하는 것과 가법성과 분할성이다라고 하는 것과 확실성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요. 그 가정에 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6번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문학에 있어서 비례성, 가법성, 분할성, 확실성에 관해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푸셨으면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수업 시간에도 이 가정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기본적인 선형 계획의 가정은요, 예전에도 출제되어졌던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번에 경영과학은 좀 쉽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간단하게 기출문제에 관한 해석을 이런 형식으로 좀 간단하게 끝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공부를 앞으로 또 하시려고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이 경영과학 문제는요, 이번엔 쉽게 출제가 되어졌지만 다음번에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될 경향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여러분이 교재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들 그걸 꼼꼼히 하나씩 다 풀어보시는 것이 무척 이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생산관리 분야의 그 전체적인 기출문제에 대한 해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출문제 해석과 총평에 관해서 이제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